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반도체 산업 유치 공약입니다. 추 당선인은 대구를 글로벌 반도체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권의 반도체 공장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수급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호남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관측이 중론입니다. 이 같은 관측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의지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방 우선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의외의 성과들이 꽤 날 거예요.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가시적인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정부와 기업 간 투자 협의에서 반도체 공장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투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승부수를 띄웠던 추 당선인으로선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반도체를 대구의 5대 주력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추 당선인은 첨단 반도체 투자 논의 과정에 제기된 특정 지역 편중설을 경계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시장의 판단과 경제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제조 역량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췄다며 첨단 산업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통합에 이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추 당선인의 핵심 공약 추진이 시장직 인수 과정에서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는 내일, 우리 태극 전사들도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이번에 태극마크를 단 지역 출신 선수들은 모두 6명인데 이들을 가르친 스승과 후배들이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박가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푸른 잔디밭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아이들. 여느 프로 선수 못지않은 진지한 표정으로 공에 집중합니다. 10명 이상의 프로 선수를 배출한 대구 화원초 축구부 훈련 모습입니다. 남다른 리더십과 실력으로 활약하고 있는 축구 꿈나무 황민승 학생의 롤모델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로 선발된 화원초 출신 이동경 이한범 선수입니다. 저는 6살 때 축구를 시작했고 동네에서 축구하다가 축구가 재밌는 것 같아서 클럽에 다녀봤습니다. 가고 싶은 팀은 명문팀인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습니다. 화원초 축구부 코치 시절부터 이들을 지켜봐온 배대호 감독 역시 이들을 특별한 선수로 기억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던 미드필더 이동경 선수. 남다른 기술로 유소년 시절부터 특출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화원초를 다니던 형을 따라 축구를 시작한 수비수 이한범 선수는 당시에 미드필더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동경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워낙 볼을 잘 찾고 볼이 발밑에 들어가면 거의 안 뺏긴다고 봐도 될 정도로 키핑 능력도 좋았고, 그리고 한범이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 월반하면서 뛰면서도 자기 위의 형들보다도 잘할 정도로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영국 스토크시티 소속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된 미드필더 배준호 선수 역시 신흥초와 반야월초, 대륜중을 졸업한 대구 출신 선수입니다. 배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 뛰었던 평택쥐니 FC에서 인연을 맺은 고재효 대구과학대 감독. 당시 고교 무대 3관왕을 거머쥔 팀의 우승을 이끈 배 선수는 고 감독에게 누구보다 고마운 선수였습니다. 항상 주역이었고 힘든 경기에서 항상 득점도 해주고 어시스트 많이 해주는 친구라서 쉽게 하는 플레이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우승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태극전사 26명 중 대구 경북 출신 선수는 모두 6명. 경북에서는 포항동초 김진규,
포항 제철고 황희찬, 상주 용운고 송범근 등 3명이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내일 체코와 조별 1차전에 나서는 지역 출신 선수들. 이들을 향한 지역민의 응원이 멕시코 경기장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이한번 선수님 같이 엄청 큰 레전드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26년 멕시코 월드컵 대한민국 파이팅! 배준호 파이팅! TBC 박가영입니다. 4년 전 대구시 의회는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들의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장과 임기를 맞추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시장이 1호 혁신 사례라며 발의했는데 시의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 조례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양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조례안 심사를 합니다. 심사 대상에는 대구시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임기를 임명시장과 일치시킨 현행 조례에다 새 시장 당선인 측이 요청하면 후임 인사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원들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개정안은 어떤 질의나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무 정책보좌 공무원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행 조례는 2022년 7월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SNS에 제1호 혁신 사례로 소개하며 밀어붙인 겁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장이 바뀌어도 자리를 지키는 어쩌다 공무원을 일컫는 어공들의 알박기 인사를 막고 소모적인 블랙리스트 논쟁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대선 후보 출신인 홍 시장의 기세에 눌려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민선국이 대구시장 취임을 앞둔 지금 대구시 산하기관들은 유례없는 경영진공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달 말이면 대구 테크노파크와 문화예술진흥원 등 5개 기관의 장과 임원 20여 명의 임기가 조례에 따라 끝납니다. 이렇다 보니 이사회 의사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임원 선출을 비롯한 조직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구시 의회가 조례 제정 4년 만에 개정 카드를 꺼내던 이유입니다. 당선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을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임원까지 다 그만두게 되면은 차기 기관의 장을 선출할 수 없는 그런 기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9대 대구시의회는 오는 18일 마지막 공식 회의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해 행정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입법이 행정마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9대 의회는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스스로 손질하며 퇴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잡히면서 경북 지역 어회 쿼터가 소진됐다는 TBC 보도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어제 밤늦게 쿼터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기존 선망어업 쿼터 175톤을 경북 지역 정치망과 기타 어업 쿼터로 긴급 전환해 참다랑어 폐기 사태는 당장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 받은 쿼터 일부가 이미 소진돼 남은 쿼터가 152톤에 불과한 가운데 해수부는 더 이상의 배정에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합동감사단은 지난해 대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134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7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19억 200만 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 요구를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시는 4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비공개나 부존재 등으로 처리해 주의 통보를 받았고 시장 비서관을 채용한 뒤 뉴미디어 담당관으로 배치하고 업무 수행 경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또 대구사랑 상품권 운영 계좌를 관리하는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2024년부터 1%로 조정됐는데도 0.01%만 적용해 5억 원 상당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권의 지방선거 책임론 공방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확전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은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자평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반면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 자, 청와대와 여당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나쁘죠.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내려간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도 그런 상황, 이 국민의힘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금 뭐 선거 기간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게다가 지금 당청 간의 갈등도 노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오히려 자축할 수 없고 일종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 이 지금 청와대와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역시 원내대표의 당권파죠.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지만 이 장동혁 대표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는 공식 요구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장동혁 대표로는 뭐 지지율이 반사이익을 얻어서 잠깐 반짝할 줄은 모르겠지만 8강체로 자발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퇴진론, 또 당내의 혁신론, 당권파가 아니라 새신파여야 된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국민의힘이 털어내고 중도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외연 확대의 변화와 혁신의 정당이 될 수 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또 다른 이슈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 일단 장동혁 대표는 달라진 건 없다, 이 선을 긋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장동혁 퇴진 그리고 이 한동훈 복당,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른바 당권을 가지고서 2028년 이 총선 공천과도 맞물려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뭐 2, 3개월 내에 또는 5, 6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을까? 계속 진통을 겪으면서 이 이슈, 장동혁 퇴진, 당권파의 후퇴, 그다음에 새신파의 전진, 한동훈 복당, 끊임없이 수개월 동안 심지어는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해외 순방 중이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을 두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도 최근에 민심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지지율은 뭡니까? 바로 중수층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도 선거 결과를 봤을 때 또 수도권의 경우에도 부동산 이슈가 재등장하고 있죠. 더군다나 청년들은 지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또 스타벅스 이슈, 더군다나 지금 투표용지는 전국의 이 주요 대학들이 시국선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 동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사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 수사에 국정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한치 의혹 없이 이번 사태의 전말이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사라진 투표용지 봉인함,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또 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계속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또 2030 세대의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분을 기성세대가, 정부가 또 정치권이 이 수습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2030 세대를 다독거리기 위해서 결단에, 용단에 나서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네, 더 자세한 정치권 소식은 TBC 유튜브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들어 방망이가 차갑게 식은 삼성이 3연패에 빠지면서 선두권 경쟁에서 한 발 밀려났습니다. 이미 4연속 루징 시리즈를 확정한 삼성은 연패 탈출을 위해 오늘 타순에 많은 변화를 줬는데요. 수원으로 가봅니다. 김대진 캐스터.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의 올 시즌 8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수원 KT 위즈 파크입니다. 7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이 진행되는 현재 6대0, 6점 차로 삼성 라이온즈가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6월 들어 방망이가 주춤한 가운데 8경기에서 2승 6패로 최근 3연패에 빠진 삼성은 타순에 변화를 주면서 연패 탈출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 선발은 잭 오러클린, KT의 선발은 스기모토 코우키였습니다.
오늘 선취점은 삼성이 만들었는데요. 2회 초 2사 만루에서 김지찬의 2타점 적시타로 삼성이 앞섰고 3회 초에는 디아즈의 내야 땅볼 때 구자욱이 홈을 밟으면서 3대 0으로 리드했습니다. KT 선발인 스기모토는 5이닝 3실점으로 내려갔고요. 6회 초 올라온 한승주를 상대로 삼성의 7, 8, 9번인 김성윤, 김도환, 김상준이 연속 적시타를 만들면서 석점을 추가한 삼성 라이온즈가 6대 0으로 크게 앞섰습니다. 삼성 선발인 잭 오로클리는 조금 전 6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아내면서 시즌 5승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막 7회 초 삼성 라이온즈 공격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전히 6대 0으로 리드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3연패에서 기분 좋게 탈출하고 대구로 내려갈 수 있을지 이후에 자세한 경기 상황은 TBC 드림 FM 99.3MHz 라디오와 유튜브 TBC 뉴스 채널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김대진이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오늘부터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누구나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에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 민선 구기 슬로건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면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구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민선 구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의 의견을 제안하면 됩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대 여학생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30편을 제작한 뒤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글을 게시한 뒤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노예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어제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대구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사측이 노조의 특별교섭 요구에 즉각 응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라 132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구군별로는 중구와 달서구가 각각 0.11%와 0.05%로 상승했고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구는 전주와 비교해 보합 또는 하락했습니다. 지난 대구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0.01% 올라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16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해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229개 부스가 설치돼 사찰 음식을 비롯한 불교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의 공사상을 현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에 SD 넥스피어와 양우를 비롯한 경북 지역 수출 유망기업 8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1년 동안 해외 영업과 해외 규격 인증, 디자인 개발 등 중소기업부의 14개 분야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34년간 돌봐온 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의 주택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딸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가 가장 신뢰하던 아버지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노래
하나쯤 다 있잖아. 너는 내게 그런 노래 언제나 혼자만 들을래. 반복해서 들어봐도 그때마다 새로워. 매번 같은 멜로디인데